삼그리고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17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1월 2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12월 18일입니다. 오늘 명식 신축년 신축월 개유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개유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어저께 임수를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임수 다음으로 개수가 되겠습니다. 개수 일간이 축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수라고 하는 것이 축월에 태어났을 때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볼 터인데요. 제일 먼저 일간 개수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개라고 하는 글자 10개 천간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임수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개가 되겠고요. 이 개도 마찬가지로 임수와 마찬가지로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개수가 되겠죠. 개는 그래서 여러분들 외울 때 그냥 개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항상 그 뒤에다 오행을 넣어서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 중에 하나가 개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음양으로 다시 수를 구분하게 되면 양수라고 하는 것과 음수라고 하는 것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가 되겠습니다. 음수, 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양에 대비되는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또 수 중에서 어저께 공부했던 임수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임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자, 오행으로 수가 되는 것이지만은 같은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겠죠. 물의 기운 이렇게 해서 임수도 수가 되고요, 개수도 수가 되지만은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가 된다라고 해서 얘는 양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양수, 음수 이렇게 같은 수지만 음양을 구분해 본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수라 하더라도 음의 기지라고 양의 기지라고는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수, 양수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양이라고 하는 것은 동적인 개념이고요, 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적인 개념이죠. 즉 양이라고 하는 것은 좀 활동적이고 쾌활하고 명랑한 그런 개념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음이라고 하는 개념은 정적이면서 움직이지 않고 되도록이면 좀 얌전하고 이렇게 좀 고요한 개념의 그런 것을 가지고 있죠. 양이 크다라고 하면 음은 상대적으로 작은 개념이 될 것이고요, 양이 무겁다라고 하면 음은 가벼운 개념이 될 것이고, 양이 깊다라고 하면 음은 얕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양수인 임수가 큰 물이다, 큰 물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그에 대비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음수인 갯은 작은 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큰 물은 가장 큰 물 뭐가 있겠습니까? 바다라고 하는 것이 지구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물이고요. 호수도 있고 강도 있습니다. 강호수 같은 거 양수로서 굉장히 크고 넓고 깊은 방대한 양의 수의 개념이 될 것이지만, 작은 물은 옹달샘 같은 것이 있을 겁니다. 옹달샘, 아니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차, 커피 뭐 이런 것들도 다 개수로 볼 수 있는데, 개수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한 물이고 어느 것도 섞이지 않은 그런 청징한 물로 이렇게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 맑고 깨끗함, 청징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맑고 청징함은 어느 정도 청징하냐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 같은 거 있죠. 음용수, 그 다음에 식염수 같은 것들도 해당이 될 것이고, 사람의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백신 같은 걸 만들 때 백신 원액에다가 이제 물을 갖다 섞게 됐죠. 그 물 같은 경우는 전혀 어떠한 오염 0. 몇 %의 어떤 오염원도 없이 그야말로 순수한 물로서 이렇게 존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바로 개수라고 하는 겁니다. 청징하다라고 하는 것, 맑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0.01%의 탁한 기운 없이 맑고 깨끗한 그런, 사람이 먹어도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의 그런 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이기 때문에 개수에 비하면 조금 탁할 수도 있고 조금 물이 많을 수도 있고, 뭐 바닷물 같은 데 가보면 그냥 순수한 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미역도 있고요, 김도 있고요, 물고기도 살고 그런 물 있죠. 그런 것은 약간은 조금 탁한 기운이 있으면서 그 탁한 기운을 다른 생명체들이 이제 그걸 이용해 먹을 수도 있죠. 옛말에 있으면 수지청즉 무어하고 인지찰즉 무도라고 해서,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없고요, 사람이 너무 살피면 따르는 무리가 없다라고 이렇게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들도 이제 어느 정도 숨어서 살아야 되는데, 물이 맑아서 안에 훤히 보이면 물고기들이 피신할 틈이 없는 것이고, 사람이 이것저것 너무 따지다 보면은 뭐랄까,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없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람이 과오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타인의 과오를 갖다가 또 어느 정도는 너그러이 또 용서해 줄 수도 있는 그런 아량이 있어야 되는데, 남이 잘못한 거 1부터 10까지 모두 따지고 이렇게 되면 사람으로서 각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인간미가 많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탁인이 있다 하더라도 같은 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럼 완전히 뭐 폐수가 돼서 못 쓴다 이 정도는 아니고요. 개수에 비해서 임수는 둘을 비교해 봤을 때는 임수에 비해서 더 맑고 깨끗한 청징함이라고 하는 핵심 포인트, 이것이 중요한 단어가 되겠고,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말씀드렸지만은 일간이 왕하게 되면 어떤 성질을 일단 물이 범람하는 성질, 충분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충분지성을, 임수를 어떻게 잘 통제하느냐가 문제인 것이고요. 오늘 공부하는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이 맑고 깨끗함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것이냐가 가장 큰 포인트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를 왕하면 무토라고 하는 관살을 취용해서 제방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했지만, 개수는 작은 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왕해도 충분한 성질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한 물이든 작은 물이든 개수는 어디에 초점을 맞춘다? 충분한다, 이런 개념이라 맑고 깨끗함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왕하더라도 무토, 기토, 관살을 취용하지 않습니다. 무토를 잘못 쓰게 되면은 개수 작은 물이 매몰이 됩니다. 물이 있는데, 옹달샘이 있는데 덤프 트럭으로 큰 물을 갖다가 부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매몰되죠. 그 매몰되게 되면 개수는 사라지게 되겠고요. 기토 같은 작은 토가 있게 되면 매몰은 아니더라도 개수가 탁수가 되죠. 청징함을, 매몰도 마찬가지고 탁수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청징함을 모두 잃게 되기 때문에, 개수가 있다 하더라도 청징함을 잃으면 뭐예요? 안고 없는 찐빵과 같다라고 해서 무기토라든가 지질 진술 충미토들이 많아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 개수는 사시사철 수왕절인 해월 자월이라고 하더라도 개수는 작고 쇠갈한 물이기 때문에 항상 신금이라든가 경금 같은 거, 특히 음금이 신금이 있어서 개수의 근원, 다른 말로 수원이라고도 이렇게 하죠. 수원은 수의 근원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작은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금생수 해서 개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다. 선생님, 신금은 편인이고요, 경금이 정인인데 정인인 경금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은, 이거는 음생음의 공이라고 해서 딸은 엄마가 키우고 아들은 아빠가 강하게 키우는다는 그런 이치와 마찬가지로, 개수는 작고 맑은 물이기 때문에 맑고 깨끗한 신금으로 생활해주는 것이 좀 탁하고 거칠은 경금으로 생겨주는 것보다는 훨씬 공력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 핵심적인 단어, 청징함에 있다. 사시사철 음금인 신금으로서 생주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여타 계절 춘하 추동에 따라서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사주에 배합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본적으로 개수만 놓고 봤을 때는 요 정도 청징함, 음생음의콤, 또 탁수가 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왕화도 무토기토를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 정도는 일단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시는데, 키워드는 어디에 있다? 청징함에 있다. 이 정도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개수 일간이 태어난 월령 축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축월은 일단은 동절입니다. 동절인 계절이 있죠. 해월이 동절이고요, 자월도 동절이고요, 그 다음 지금 말하는 축월도 모두 동절에 해당이 됩니다. 겨울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겨울이라고 하는 단어 그냥 피상적으로 겨울 생각하지 마시고, 겁나게 억수로 춥다, 엄동 설한이다, 혹한 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도 그렇게 춥지는 않아도 요새 어제 그제 영하 10도까지, 제가 있는 곳이 서울이거든요. 근데 영하 한 10도 정도까지 떨어져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하 춥습니다. 그리고 눈도 살짝 내려 가지고 길도 미끄럽죠. 이 정도
혹한기라고 보지 않고요. 제가 말하는 혹한기 해자 주거리 춥다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어떤 차가운 정도, 그래도 뭐 철원이라든가 뭐 북한 정도, 북한 가보지 않았으니까 영하 뭐 20도 20도까지도 크게 떨어진다라고 하지만 남극 대륙만 하겠습니까? 남극 대륙이라든가 북극 같은 이런 데는 진짜 추울 때는 영하 50도 60도까지 떨어진다라고 하죠. 중국 위구르 저쪽 위쪽하고 지금도 굉장히 춥다라는 30도 40도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물을 이제 집에서 이제 가축을 키우는데 닭을 키우는데, 이 닭이 영하 30도 밑으로 떨어져 있는데 지가 뭐라고 또 그 길가리 나가가지고 그냥 그대로 얼어 죽어, 두 마리가 얼어 죽은 걸 제가 봤을 때, 얼마나 추우면 닭이 원래 열이 많은 동물인데도 뭐 20도, 영하 20도 밑으로 떨어지니까 닭이 가가지고 그대로 순간 얼어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해자 주거리 춥다라고 하는 정도로, 이 정도는 돼야 이거 좀 춥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뭐가 필요합니까? 당연히 화가 있어서 조후해야지만, 따뜻하게 조후해야지만 땅도 동토가 녹아서 땅도 해동이 될 것이고요. 또 물도 해동이 될 것이고, 땅하고 물이 녹아야지만 나무도 동물도 그다음에 사람도 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자 축월은 어느 일간이든 간에 윤하격이라고 하는 특수한 격국이 되지 않는 이상은 뭐가 필요하다? 화가 있어서 조후, 즉 해동하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축월의 개수가 태어나게 되면 일단은 화가 없으면 저 물은 어떻게 돼? 옹달샘이 얼어있다. 얼어있는 것은 용도가 없습니다. 사람도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그 얼음을 먹을 수, 깨서, 물론 얼음 그냥 이치상으로 깨서 먹을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물을 먹어야지. 얼음을 먹으면 사람도 추운 날 자칫 잘못하면 한기 들어 죽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겨울에는 해동이 잘 돼야 된다. 화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다다익선이다. 어느 정도 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천간 지지로 한 3점 정도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천간으로 병화 1점, 지지로 4화 5화 내지는 인목 4화 인목 5화 정도 있으면 좋고, 아니면 천간으로 병정화가 투출되어 있는 지지로 4화 5화 하나 정도 있으면 천간 지지로 한 3개 정도 되죠. 그 정도는 되어야지만 해자 축월에 얼어붙은 혹한기의 한기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다.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원래 기본적으로 해자 축월은 수왕절이라고 했죠. 수가 왕한 계절, 수왕절이지만 축월 자체는 진술축미월로서, 이때는 사계월이라고 했죠. 사계절이 아니라 사계월로서 환절기를 뜻하면서 이때는 뭐가 왕하다? 왕절. 토라고 하는 것은 이쪽과 저쪽을 완충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계절도 이쪽과 저쪽을 연결시켜줘. 수가 왕한 겨울에서 목이 왕한 봄으로서 전환시켜주는 것이 축월인데 이게 되는 것이고, 따뜻한 봄에서 뜨거운 여름으로 계절을 바꿔주는 것이 진토가 될 것이고요. 뜨거운 여름에서 서늘한 가을로 연결해주는 환절기는 미월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서늘한 가을에서 추운 겨울로 전환시켜주는 것은 술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술축미월은 4개월 환절기로서 토가 왕한 계절이다. 하지만 같은 토왕절이라 하더라도 진토와 술토, 술토와 축토와 미토는 각각 그 성향이 다르다. 왜냐하면 계절이 달리기 때문에, 진월은 봄의 토인 것이고요, 수월은 가을의 토인 것이고, 축월은 겨울의 토인 것이고, 미월은 뭐예요? 여름의 토인 것이기 때문에 같은 토라 하더라도 그 성질이 좀 다르죠. 그래서 축월 같은 경우 축토는 동절에 있는 토이기 때문에 얘는 어떤 토? 동토 차갑게 얼어져 있는 토가 되는 것이고, 계속 축월에 태어나면 땅도 얼고 물도 얼어 있다. 또 토라고 하는 것은 수를 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수는 뭐예요? 우로수로서 맑고 깨끗함, 청징함을 좋아하는데, 원령 자체에서 기토라고 하는 토가 있기 때문에, 물론 지지에 있기 때문에 가라앉아 있고, 개수는 그렇게까지 탁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토가 많아지게 되면 가라앉았던 토가 움직이게 되면 개수가 바로 탁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수일간이 축월이 태어나거나 개수일간이 미월에 태어나거나 진월수월에 토왕절에 태어나게 되면 개수일간은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지겠죠. 같은 이치로 개수일주가 개미일주가 되거나 개축일주가 되더라도 개수일간은 굉장히 신경이 많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 왜냐? 개수는 맑고 깨끗함을 좋아하는데 토를 보게 되면 언제 어떻게 내가
탁수가 될지 모르는 그러한 위태로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를 많이 보게 되면 개수일간들은 그만큼 신경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축월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일간 개수의 근원, 수원이라고 했죠. 근원, 즉 수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수는 맑고 깨끗한 작은 물이기 때문에 양금인 경금으로서 생주해 주는 것보다는 음금인 신금으로서 음생음에 이 음생음하는 음생지공이래. 음생지공의 덕으로서 개수를 생주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축월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신금으로서 일간 개수를 생주해 주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축월은 춥고 화가 없으면 개수도 얼고 땅도 얼고 금도 얼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있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축월의 개수는 신금과 더불어 병화를 같이 써주어야지만 좋다. 신금 같은 경우에 있을 때는 원령 자체가 축토이고 신금 자체가 축에 통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금이 다시 뭐 지지로 뿌리가 더 강해지면 또 좋겠지만 굳이 그렇게 강해질 필요는 없지만은, 만약에 병화를 이렇게 아울러 쓰는 경우에는 병화는 지지로 인목 4와 5화, 즉 인사 5등에 반드시 뿌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지지로 뭐 인목 4와 인목 5화, 4와 5화 이렇게 한 2개 정도 보면 더 좋겠지만은, 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뭐 병인, 병호 아니면 뭐 시에서 4화를 본다든가 해서 병화의 뿌리는 반드시 있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병화가 충분하게 엄동설 아닌 축월에 조우를 해서 물도 녹고 땅도 녹고 금도 따뜻하게 해주어야지만 금이 수를 생할 수 있게 되고요. 개수의 근원이 튼튼해져서 개수가 마르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개수일간이 축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피고 전체 사주가 어떤 틀로 이루어졌느냐를 살펴보는 것이 격국이죠. 국가에서 따지면 이것이 사회주의인지 공산주의인지 민주주의인지 국가의 어떤 형태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 사회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형체, 격국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문화의 부흥이 필요한지, 경제의 부흥이 필요한지, 아니면 군사 강국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또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격국은 민주주의 국가인데 이 나라가 자꾸 국방력이 약해서 자꾸 외세 침범을 받기 때문에 문화라든가 어떤 경제력 같은 건 좋은데 군사가 약하면 어떻게 돼요? 국방력을 키우게 되면은 세계 우리 요즘 말하는 G7 뭐 G2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주 격국도 마찬가지. 일단은 사주국 전체 틀이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보고 이 사주가 중화를 이룰 수 있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 바로 격국을 통해서 용신을 바라봅니다. 국가를 말하자면 국가의 국체라고 하죠. 민주주의인지 사회주의인지 어떤 국체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안에서 어떤 것이 부흥되었을 때 좋아지느냐, 사회, 경제, 문화, 국방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걸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의 격국을 볼 때는 일단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 이렇게 되는 것이고, 축토라고 하는 것은 토인데 그런 음토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 음생음이죠. 음대 음의 관계가 되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수를 극하는 관계, 나를 극하는 것이죠. 나를 극하는 것은 음대양, 양대음이 됐을 때 정관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양대양, 오늘처럼 음대음이 됐을 때 저거는 평관 또는 칠살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개수가 축월에 태어난 것만 놓고 봤을 때는 어떤 격? 편관격 내지는 칠살격이 되죠. 단 축월은 토가 왕하지 일간 개수가 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살은 왕하고 살중하고 일간은 약하다, 살중신경하다, 내지는 일간은 약한데 살이 중하다, 신약 살중이 아니라 신약 살왕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단 이렇게만 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토 안에 지장간을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축 안에는 지장간이 개수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장간이 어떤 것이 투출하느냐에 따라서 격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개수일간이 천간으로 다시 개수가 투출됐다라고 해서 이것을 갖다가 뭘로 본다? 비경격으로 보진 않습니다. 그냥 이거는 개수가 투출되어 있다고 하면 그냥 이거는 무시하고 그냥 월지 칠세를 가지고
격국을 잡는 것이 필요하고요. 신금이 투출하게 되면은 축중에 있는 신금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개수 입장에서 신금은 뭐예요? 인성이죠. 아까 말했던 편인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축중에 있는 신금이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편인격에 칠살이 인성을 생하고 인성이 나를 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인상생의 사주국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어차피 본기가 칠살이고 기토도 또한 칠살이기 때문에 역시나 칠살격에 살중신경하다. 살중신경하면 일간이 약하고 관살이 왕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인성으로서 살인상생하는 것이 필요한 사주국세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간이 약하고 관살이 왕할 때는 인성을 보는 것이 기본적인 틀이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축월의 개수라고 하는 것이 월간에 이렇게 신금이 투출되어 있죠. 요것만 놓고 봤을 때 칠살이 인성을 생하고 인성이 다시 나를 생하는 구조가 되니까 살중신경한 사주국세가 살중신경에서 어떤 사주? 그렇죠. 살인상생하는 사주가 되는 거고, 연지에도 이렇게 신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지로 칠살 두 개가 신금 두 개를 생해져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개수 자체가 뭐 약한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로지 이 정도만 되면은 뭐 신금 두 개를 가지고 있어서 일간 개수를 생해주는 수원, 즉 근원을 마련했기 때문에 병화를 얻는 것이 얻어서 조후해야지만 물도 높고 금도 따뜻해지고 토도 어떻게 됩니까? 해동돼서 쓸 수가 있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지를 보게 되면 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어 개요일주가 되죠. 유금이 이렇게 있게 되면 이 유금은 월지의 축토하고 유축 회금합니다. 이거는 삼합이라고 하죠. 사유, 축, 금, 국을 이루기 때문에 지지로 토가 두 개지만 이거는 금이 굉장히 왕해진다. 더하여 월간, 연간에 금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금이 굉장히 왕한 사주가 된다. 그래서 축월은 제가 말씀드렸죠. 토가 왕한 계절이지만 해자축 방합이 되면 수가 왕해지는 것이고, 사유축 금국을 이루게 되면 금이 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토가 왕한, 언뜻 왕해 보이지만은 유축 금국에 신금 두 개 투출하게 되면 금이 다시 왕해진다. 이 축토 두 개는 개수를 갖다 탁하게 하기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금이 토생금 금생수에서 다 통관시켜 버렸기 때문에 개수가 약한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이렇게 되면 인성이 많아져서 신강 사주가 됐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화가 없어서 조후가 미흡하다, 조후가 되지 않았다, 땡땡땡땡 얼어져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생시에서라도 화를 봐서 해동해서 물도 금도 땅도 해동해야지만 전반적인 사주국세가 안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화를 봐야 될 사주이니까 이렇게 먼저 화가 있는 사주를 한번 살펴볼게요. 생시를. 갑인시 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중,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볼 때는 목밖에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인중병화를 제가 무시하지 말라고 말씀드렸고요. 병진시, 정사시, 무오시, 미중정화는 조금 무시하셔도 상관없고요. 술정정화도 솔직히 좀 무시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화가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화다라고 봤을 때는 갑인, 병진, 정사, 무엇이 이 정도 살펴볼 수가 있겠죠. 먼저 이제 요 생시를 한번 보게 되겠는데, 갑인시가 되면은 자,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화가 천간으로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서로 상생을 이뤄가면서 사주국세가 좀 원만한 국세가 되는데, 그래도 인중병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좋은 겁니다. 만약에 갑인시가 아니고 만약 이것이 을묘시였다라고 하면 화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묘유충이 되기 때문에 좋지 못한 생시가 되겠죠. 그래서 같은 목을 가지고 있는 생시, 갑인 을묘시라 하더라도 을묘시하고 갑인시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을묘시는 굉장히 좋지 못한 그런 국사가 되지만은, 갑인시가 되면 신금 두 개가 갑목을 파하지 못하고요, 인중병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운으로 갔을 때는 화가 인출이 돼서 토생금, 금세수, 수생목, 목생화, 다시 화생토,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순환상생이라, 순환상생이 돼서 굉장히 좋은 그런 사주국세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순환상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래서 갑인시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다. 단 운은 금수운보다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거고요. 을묘시는 무유충이 돼서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렸고, 병진시가 됐을 때는 자,
축회금도 볼 수 있지만 진유합금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화가 필요한데 병화가 천간에 있긴 하지만 지지로 저 병화가 뿌리가 있다 없다 전무하다. 그러면 이 병화가 있는 것이 좋으냐 없는 것이 좋으냐. 뿌리가 없더라도 일단 불씨는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죠. 불은 지금 장작이 없어 불은 피지 못한다 하더라도 라이터라든가 성냥은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전혀 없는 것과 그래도 불씨라도 가지고 있는 것, 불을 필 수 있는 뭐 라이터라도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 것과 있는 것은 차이가 있겠죠. 이 상태에서 목헌으로 가게 되면 이 병화가 뿌리 없는 병화가 이제 세력을 얻게 되면은 좋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100쪽짜리 전구가 있어요. 전구가 있는데 아직 전기가 안 들어오고 있어. 전기만 이제 어떻게 해서 연기를 해서 전기만 들어오게 되면 그 전구에 전기가 들어가야 되면 빛과 열을 내가 쓸 수가 있겠지만 전구 자체가 없다. 그러면 전기가 들어온들 그죠?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사시를 한번 보죠. 정사시. 정사시가 되면은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축월은 지지로 삼합이 형성되는지 방합이 형성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 정사시가 되면 사유축 회금 완전한 삼합을 형성해서 오히려 금이 너무 왕해지는 그런 국세가 되죠. 그래서 오히려 금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금다수탁이라고 해서 개수가 오히려 탁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화가 있어서 금을 갖다가 파한다라기보다는 금을 갖다가 억제시켜 주어야지만 금다수탁이 되지 않는다. 선생님 사유축 금극이 이루어졌으니까 사화는 못 쓰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사유축 금극을 이룬다고 해서 사중병화가 완전히 100% 없어졌다 이렇게 보진 않고요. 더더군다나 시간에 이렇게 정화가 투출되어 있으면 사중병화를 원래 사유축 금극이 안 됐을 때의 효용보다는 사유축 금극이 됐을 때 효용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정사시 화를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생시가 된다. 이런 경우에도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금수운보다는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서 조우가 되는 것이 월등히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 무시 같은 경우는 시지에서 오화를 보았다 하더라도 이것은 문제가 뭐냐면 유축해금한다 하더라도 축월이 토왕절이면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연제도 축토가 있죠. 무토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아무리 신금 두 개가 있어서 토생금 금생수 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개수가 심하면 토가 많아서 매몰이 되는 것이고요. 경함은 탁수가 되는 것을 면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경신신유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역시나 일간이 왕해지기 때문에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임자 계시 또한 축월이라 하더라도 금수왕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된다? 역시나 목화운으로 가서 조후가 되어야지만 사주가 중화가 될 수 있다. 강조 한 말씀 한마디 더 드리면 해자 축월은 조후, 사후 미월도 조후가 필요하지만 해자 축월은 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고요. 또 나중에 또 사오미열 또 공부할 때 사오미열은 여름이기 때문에 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겨울에 태어난다 화가 없다 내지는 여름에 태어났는데 수가 없다. 좋은 사주가 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